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한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좀 더 상세하게 자료, 우리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준비해보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발표는 두렵지? 자, 도전은 배움의 첫걸음이다. 라는 시작으로 준비는 이렇게 2탄 할게요. 주제를 정했고, 이제 팀원도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탐구 원고를 써야 되느냐? 선생님한테 와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큰 주제를 정했다면 이거예요. 자, 주제를 정했다면 내가 이 주제로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와서 어떤 주제를 정했니? 라고 얘기하면 물질의 상태 변화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 변화는 범위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를 해야 돼요. 왜 상태 변화를 가지고 이 상태 변화 중에 왜 나는 이걸 선택했을까? 난 이걸 통해서 친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 이걸 알아야 돼.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 요 순서를 먼저 이 질문을 나에게 해줘야만 그러니까 왜냐면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 말하는 그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거를 왜 발표를 하는지 이 목적을 가져야 돼.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길가를 지나가다가 예쁜 옷을 발견했어요. 또는 예쁜 구두를 아니면 자전거를.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그냥 사주실 것 같지는 않으니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사주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목적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요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면 내가 무엇을 이 말하고 싶은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상태 변화를 내가 왜 정했지? 나는 상태 변화가 일단 재밌으니까.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쉬울 것 같아서 준비한 게 또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서 쉬울 것 같아서라는 걸 하면 이건 누가 재밌는 거지? 내가 재밌는 거예요. 누가 쉬운 거예요? 내가 쉬운 거예요. 궁금한 것도 누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나만 궁금하면 안 돼요. 내가 궁금한 게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다른 친구들도 궁금해야 돼. 친구들이 공감해줘야 돼요. 이거를. 끄떡끄떡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공감, 그들이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것을 같이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와야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수업 준비할 때 이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은 상태 변화가 뭐가 재밌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태 변화를 그냥 물어보면 재밌을까? 우리가 상태 변화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같은 팀원끼리 어떤 게 우리가 처음에 궁금했었지? 이게 친구들도 궁금할까?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그 뭐더라? 선생님 유튜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궁금한 거 해결해주는 유튜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건 남들도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궁금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선생님은 그때 유튜브 영상도 많이 사용을 해요. 유튜브 영상. 자, 상태 변화 그냥 하면 너무 이론적으로 물, 얼음, 그치? 수증기, 뭐 어쨌다고. 고체, 액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기체. 이게 뭐 어쨌다고. 상태 변화의 그래프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이거를 우리는 보고 해석하는 게 있었다면 이거를 정말 재밌게 해석할 수 있으면 재밌을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지.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보다 나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 이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쓴 여기가 이게 여러분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강조가 안 되네. 자, 요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보다 쉽게 설명하려면,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 해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쉽게 설명 못 할 거예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되지? 그래프 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들한테 이걸 설명해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해서 방법을 찾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를 원고로 쓰면 돼요. 이 설명하는 이 자체를 원고로 쓰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는 요거를 다른 거로 하겠다. 선생님 다른 걸로 써볼게요. 나는 상태 변화 그래프 해석보다는 이 상태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 상태 변화를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에 관련돼서 해보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또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또 유튜브, 그 다음에 책,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또, 상태 변화 말고요. 선생님은 아까 이제부터 2학년 선배들한테는 어떤 걸 또 얘기를 해줬었냐면, 과학사를 하면 좋겠다.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태양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태양계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유명해요.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을 연구해서 이 사람이 연구한 자료를 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이 이제 말할게요. 자, 자료를 찾아야겠죠. 자, 첫 번째 선생님하고 자료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태양계, 코페르니쿠스 또는 뭐 티코 브라에 또는 케플러. 케플러 진짜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을 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게요. 또 아니면 아까 상태 변화 중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그래프 분석.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설명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법도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변화를 활용한 일상 생활 속 과학 뭐 이런 요런 걸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해도 돼요. 또 예를 들어 음악을 하는 음악 연주 있죠. 음악 연주. 또는 음악 연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해요. 공연을 하는 친구들은 공연의 주제가 뭐고 이 공연의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 또는 작곡가 노래의 뭐랄까 장르 이런 거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조사한 것을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 선생님하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할지 블로그를 한번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자, 한번 블로그나 우리가 이제 네이버랑 아니면 구글 검색을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네이버로 먼저 검사를 해봐도 되니까 우리가 한번 누가 코페르니쿠스? 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은 코페르니쿠스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식백과가 그래도 좀 자료로서는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있으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여기 딱 보니까 폴란드의 천문학자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딱 클릭을 해서 보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목차가 있어서 길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자료 조사를 할 때, 이거 너무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선생님 주소 복사하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이렇게. 주소 복사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분 신청 안내 양식에 PPT 양식, 이 양식이 있어요, 여기 안내. 여기에 보면은 자료 조사 메모장이라고 하는 걸로 과제를 부여해줬어요. 그러면 요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얘를 붙여놓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면 안 되지. 자, 얘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얘가 제목이 뭔지를 알려줘야지. 그치? 그러면 얘는 누구야? 코페르니쿠스를 했을 때, 이런 자료들이 온 거야. 그러면 이런 자료를 여기다가 먼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자료들을 한 4-5개를 먼저 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읽는 거예요. 그거 읽다가 보면은 시간 다 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요거,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 내용이 괜찮겠네. 그래서 한번 이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그 다음에 이게 배경에 나오는 거 요런 식으로 다 찾아보면서 이거 괜찮네. 어떤 사진을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여기를 출처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출처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처럼 여기에 있는 자, 요렇게 이건 출처로 사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도 쓸 수 있을까? 이제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도.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된 아까 티코브라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티코브라의 생애와 업적을 스토리텔링 하시오라는 거를 눌러가지고 티코브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게 많네요. 그래서 티코브라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뉴스 정도에서 YTN 웨더 하면은 여기는 또 신뢰성이 있잖아요. 재미있는 생소 하늘을 볼 때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이렇게 보면서 네. 자동차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복사를 해서 여기 딱 보면은 공유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 눌러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놓냐면 여기다가 이제 놓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여기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아놓고 이 자료들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모아놓고는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 내용의 요약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 해놓고 여기서 요약 또는 발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발췌한 것을 나만의 이야기로 적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로 적는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이야기로 딱 적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를 글로 옮길 때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로 몇 가지를 딱 적어본다면 아까 뭐 지동설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요런 거. 또 아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뭐 일상생활 또 언제 어디로 한번 가볼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제 뭐 네이버 말고 구글에서 딱 들어가면 먼저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상태 변화 있었죠. 상태 변화 그래프 해석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 녹론점 끓론점 그리고 분석하기 이거 뭐지? 뭐 재밌겠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은 김정식, 허병성의 과학자랑 이분들 선생님과 같은 과학 선생님인데 정말 내용이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 거를 UFO 그림 그리기 HWP라는 게 있는데 요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를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요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네 요거. 그래 놓고는 여기 상황을 요런 거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은 이거 여러분들한테 활용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이 원고에다가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다가 쭉 하고 이제 상태 변화 주제를 한 친구들은 여기다가 놓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먼저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이제 선생님 내려놓을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를 조사를 지금 우리가 이제 했다면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이 하나를 또 빼먹었네. 책이야. 책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과학실에 저기 뭐지 사이언스 책들이 있거든요. 뉴턴 책들이 있어요. 그 뉴턴 책들을 와가지고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와서 볼 수 있도록 오픈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와서 책을 보고 사진을 찍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간 걸로 내용을 정리하고 그래서 책을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책을 해서 통해서 이제 자료를 다 찾았어요. 자료를 다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이때 글을 아까 순서 없이 메모해놨죠. 메모할 때 순서가 없었어. 자, 메모해둔 자료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순서로 글을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요즘에 글쓰기를 배우고 있는데 일단 전달할 수 있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써보세요. 우선 쓴다. 무조건 쓴다. 그리고 쓴 거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써서 무조건 쓰고 나서 적어도 A4 한 장 반 정도는 써야지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쓰는 거예요. 다 썼어요? 다 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다 쓰면은 어디에다가 넣으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바로 어디를 쓰면 되느냐면 요게 원고에다가 쓰는 거예요. 다 써. 일단 썼어. 자, 쓰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PPT 양식. 자, PPT 양식은 요걸로 써주세요. 왜냐하면 발표할 때 선생님이 방송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띄워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일처리가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예쁘게 한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내용을 볼 거예요. 예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가 됐을 때 지금은 내용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PPT를 여기에다가 바로 작성해서 제출로 눌러버리면 깔끔 실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PPT를 작성을 하는데 PPT는 어떻게 한다? 자, 소개할 내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글은 간결하게 그 다음에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PPT는 선생님처럼 글씨도 간결하게 요렇게 필요한 것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림도 화려할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그림만 있으면 돼요. PPT는 소품은 어떨까요?
내가 설명하는 거를 말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발표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외워서 하겠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워서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만들어요. 대본 카드. 슬라이드 한 장당 대본 카드 하나서 만들어서 넘겨가면서 살짝 보면서 발표하면 거의 외우다시피도 외웠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본 카드 볼 때는 살짝 봐야 돼. 너무 자주 보면 왠지 좀 없어배. 없어 보이는 거. 이거 아주 별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살짝만 본다는 거.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어때요? 선생님도 솔직히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을 바라보는 거는 괜찮은데 선생님도 선생님들 앞에 서가지고 말할 때는 선생님들 눈 쳐다보는 거 되게 나도 두렵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냥 무리를 전체를 쳐다봐요. 무리를 전체를 쳐다보면 좀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하고 말을 또박 마이크 주니까 또박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 말고 발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본 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본 볼 때 선생님이 다 피드백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정말로 멋진 여러분의 도전이 결과를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고 파이팅 합니다. 자, 요거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